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. 요즘 경기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? 소비자 심리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.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 닫고 열지 않는다는 건데요. 자세한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금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. 지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 봐야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의 체감 경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을 매달 이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. 5월, 6월까지만 해도 106선, 105.5선까지를 지켰는데 오늘 나온 7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니까 101포인트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무려 한 달 만에 4.5%포인트가 급락하는 저런 상황이었는데요. 크게 떨어졌네요. 1년 3개월 만에 최악이란 건 뭐냐? 그러니까 1년 3개월 전 2016년 11월 당시 막 탄핵되고 정말 민심이 흉흉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때 당시에 6포인트 정도가 급락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번에 4.5포인트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만큼 최근이 한 달 새에 소비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탄핵 정국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정도가 이제 몸이 느껴지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의미하는 거 이 수치를 통해서는 뭘 읽어낼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크게 6개 항목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나오게 되는데요. 현재 경기를 또 어떻게 보느냐? 하고 미래,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묻게 되고요. 또 한 지표로는 취업, 고용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 또 하나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? 내릴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경제 생활의 체감,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총 집계한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기준은 100입니다. 그래서 100보다 위가 나오면 그래도 앞으로의 이 소비자 심리 경기를 좋게 본다. 100이 깨지면 나쁘게 본다.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갈수록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큰 원인이 뭘까요? 그렇습니다. 최근 한 달 새에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나 이렇게 보면 일단은 소비자 심리라는 게 내수와 수출 모두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. 일단 대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펼쳐지는 지금 대외 이 수출 경기에 대한 두려움 아직 나빠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 대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내수 부진 문제 여기에 고용 악화 또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함께 겹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악재가 겹쳐서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급락, 거의 폭락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. 지금 내수, 수출 모두 지금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내수 경기를 봤을 때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면은요, 내수는 지속적으로 나빠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그럼 결정타는 뭐였느냐? 내수도 지속히 나쁜 상황에서 지금 수출 쪽에도 굉장히 우려가 커졌거든요.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이 좋았던 거는 역시 반도체가 핵심 아닙니까? 근데 최근 한 달 새 보면은 반도체도 이제 정점을 지났다. 반도체도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수출까지도 성장 엔진이 꺼진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.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. 자, 이제 곧 휴가 시즌인데요. 이 시기를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휴가철 특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기대 반, 우려 반이 복합적인데요. 이제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01에 걸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만에 하나 현재 추세, 하락 추세까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 달에 100선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7, 8월 돈을 좀 그나마 쓰는 휴가 시즌이랑 지금 겹쳤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참 날씨 폭염입니다. 폭염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히려 더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요. 돈 쓰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번 휴가 시즌에 과연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? 또 심지어 또 휴가철에는 보통 해외로 많이 나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내수 경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그것도 의심스러워요. 그렇습니다. 요즘에 최근 한 1년 반에 우리 여행 수지 적자폭을 보면은요. 10억 달러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1조 원 이상의 여행 수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건 거의 한 최근 2, 3년에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실은 해외여행들을 많이 갔었는데
1년 반 이상 전, 2년 전, 3년 전에는 그나마 유커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내수에 도움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외국 관광객은 덜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가니까 내수에도 치명타고 전반적으로 뭐 소비자 심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다행인 것은 이번에 설문조사를 좀 보니까요. 휴가 가겠다는 분들의 80%는 올해만큼은 국내로 떠나겠다라고 일단은 답을 했기 때문에 네. 이분들에게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지난 19일부터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했는데 네. 기존 이제 5%에서 3.5%로 낮췄습니다. 1.5% 포인트 낮춘 건데 이게 또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까요? 이제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이제 뭐 똑똑한 세금 감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. 왜냐하면 세금은 줄여주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사게 되면 큰 틀에서의 세수 재정에는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부가 가령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라든가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이제 이 대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과연 현 상황에서 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어느 정도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조금은 약간 좀 생각만큼은 못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나마 저런 극약 처방을 지금이라도 한 것은 현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서민들의 소비가 쉽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정부의 재정 정책, 지금 뭐 계속 뭐 일자리 자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풀고 있긴 합니다. 네. 그런 정책들이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제 그나마 쓸 수 있는 것이 재정 확대 정책일 네.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 무역 전쟁이나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부분에 나와 있고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 행보를 보면 뭐 근로장려세제의 폭을 넓힌다든가 지원 폭을요. 자녀 장려금도 지금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넓힌다든가 생계 뭐 급여까지도 동시 수령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부디 좀 기대를 해봐야죠. 이런 돈들이 어떻게든 마중물이 좀 돼서 최초의 우물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자,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